공동주택 회계의 목적은 관리비의 적정 부과입니다. 적정 부과인데요. 공동주택 회계라면 공동주택이라는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 회계가 독립된 개념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 회계가 하는 역할은 관리비에 있는 것 같다. 공동주택은 관리비용을 모으는 것. 공동주택 회계에서 그죠? 회계가 하는 역할은 관리비를 모으는 데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특징은 부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관리비를 모으는 회계는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별로 관리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별로 관리비용을 모으죠. 그 전체의 관리비용이 5천만 원이라면, 보겠습니다. 부가는, 부가 항목이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 항목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가 항목은 크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 공용관리비, 그리고 납부를 대행하는 입주자 등이 사용한 납부액을 대행하는 사용료, 그리고 입주자의 투자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용관리비 10개 항목, 사용료 10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부가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 항목별로 부가를 공용관리비 10개, 사용료 10개, 투자액, 장기 수선 중단금 중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걸 우리 아파트가 썼는 항목을 부과하는데요. 사용료 중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같은 부가 항목 안에 부가 기준이 다른 게 있으면 부가 기준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은 회계에서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고 부가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 항목별 같은 부가 항목 안에 부가 기준이 다른 게 있으면 부가 기준별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모았는 관리 비용은 결국은 5천만 원이라면 부가액도 5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공동주택에게서 관리 비용 계정 간목별로 모은 관리 비용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돈, 관리 수익은 같다.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 관리 수익은 같다. 그럼 보겠습니다. 관리 비용은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하고, 관리 수익은 부가액은 딱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해서 표시를 해주죠. 그 계정 과목은 관리비 수익입니다. 그죠? 관리비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한다. 즉, 우리가 보겠습니다.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공동주택 회계의 목적이고, 회계라는 자기 검증이 가능한 기록 방법을 써서 관리 비용을 모으는 게 공동주택 회계에서 회계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돈만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과는 부과 항목별, 부과 기준별로 부과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부과액은 회계에서 관리비 수익이라는 계정감으로 표시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 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개입니다. 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주택의 관리 비용이라면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죠. K아파트에. 그러면 공개하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회계 계정 과목별로 모은 그죠? 회계가 공개되느냐 아니면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부가액이 공개되느냐의 문제인데 있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는 보겠습니다. K아파트에 다 공개하죠. 공개는 회계가 공개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계정 과목별로 모은 이 회계가 K아파트에 공개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공개는 특별히 우리가 공개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공개하는 그죠? 안에 가서 공개를 저장해주면 공개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공개는 정해져 있다. 공개 항목은 한 나라가 통일되게 47개 항목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관리 비용을 집계할 때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다.
그리고 공개는 47개 항목입니다. 47개 중에 자 보겠습니다. 45개까지가 공용관리비와 사용료입니다. 공용관리비와 사용료. 사용료로 47개의 항목으로 공개하고죠. 46번째 항목은 투자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자 부가액 관리비용인 부가액과 그죠? 부가액 공개죠. 그리고 뭐냐면 이번 달에 썼는 사용액 그리고 남아있는 돈을 공개합니다. 자 47번째 항목은 관리의 수익과 관리 비용이죠. 자 잡수익입니다. 잡수익의 발생인 관리의 수익과 잡수익의 사용인 관리의 비용 그리고 잡수익의 잔액이 공개되는 것이고 이 잔액은 뭐예요? 자 결산기만을 통해서 이익처분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죠. 자 그럼 봐요. 회계에서 자 공동주택 회계에서 회계는 자 계정 과목별로 관리 비용을 집계하는 것이 회계의 역할이고 부가는 부가 항목별 부가 기준별로 부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봐요. 결국은 같다. 결국은 같지만 꼭 같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 비용이라 해서 꼭 그죠? 관리 수익은 될 수 있지만 꼭 부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공동주택은 자, 결국 관리 비용은 부가액인데도 우리는 부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그랬을 때 공개하는 관리 비용 계정 과목은 결국 장기 수선 중단금을 제외하면 45개의 항목이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회계 주체, 각각의 관리사무소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공개는 온 나라가 통일된 기준, 통일된 딱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비용의 계정 과목을 설정할 때 가장 최적의 계정 과목 설정이라면 45개인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라는 법은 자 2016년 제정되어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리사무소라면 그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30년, 40년 전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보겠습니다. 이 계정 과목 우리 아파트가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 45개보다 많다. 그죠? 관리비용 계정 과목이 45개보다 많다면 자, 그죠? 자, 우리가 업무에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라는 우리 업무에서 각각의 계정 과목과 K아파트에 공개되는 항목은 서로 매칭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 쓰게 된다면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에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로 사용하는 그죠? 자 아파트에 없는 계정 과목 자 수수료 계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수수료 비용 계정을 설정해 쓰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 수수료 비용 계정은 자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용 계정이에요. 그럼 이 계정은 K아파트에 공개될 때 어떤 항목으로 배치될 것인지를 이미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새로운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자, 계정 과목을 새로 설정해서 업무를 하면서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이 자, 공개랑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계정 새로운 설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우리 업무를 K아파트에 공개할 때 제대로 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